지난번에 방송했던 건데요. 보시죠. 불박차 신호대기 하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앞에 보행자를 건너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 옆에 오토바이가 하나 중앙선 넘어왔네요. 그리고 또 한 대 오토바이가 올 겁니다. 자, 이제 오토바이가 또 한 대 와요. 왔어요. 불박차 운전자는 네, 스마트폰으로 내비 보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근데 오토바이가 움직이네. 신호 바뀌었나 보다. 그럼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가 예. 오토바이가 아이쿠. 네. 오토바이가 넘어질 때 아주 높은 데서 넘어지지 않았죠. 마지막에 손을 잡고 있다 마지막엔 그 단차가 한 30cm 될까요? 50cm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오토바이는 이렇게 생긴 오토바이입니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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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오토바이 수리비가 255만 원 나왔답니다. 그리고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인 접수까지 했대요. 2주 진단 나왔답니다.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지선 초과했으니까 정지선 넘었으니까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고 불박차는 정지선 가지 말았어야지 아직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자 아직 빨간불인데 왜 출발해서 멀쩡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나요? 그러면서 신호위반 사고래요. 그 2주 진단이니까 벌금 한 70만 원, 100만 원 내야 될 거래요. 제가 그랬죠. 운전자보험 가입돼 있나요? 가입돼 있대요. 언제 가입됐나요? 저한테 올려주시기를 DB에 2022년 11월에 가입이래요. 그러면은 그 초기 대응 플랜이네요. 예. 자, 이게 과연 신호위반 사고인지 아닌지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불박차 지금 정선에 있는데요. 정선이 아니라 노란불에 멈추다 보니까 차가 여기쯤 서 있어요. 여기쯤 이렇게 서 있다가 그래서 저 오토바이 가서 꽝 부딪혔다. 요거는 신호위반 아니거든요. 이미 정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 정선을 왜 빨간불에 정선 넘었냐 이게 신호위반이에요. 그래서 꼬리 물기 하다가 중간에 멈춰 있을 때 사고 난 거 그거 신호위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호위반 때문에 이런 사고냐 신호위반 사고냐 아니냐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냐 한번 다퉈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초기 대응 플랜이니까 한번 이거 검사는 약식 기소할 거예요. 벌금 70 정도에 보통 2주 진단. 네, 요즘 100만 원도 합니다. 근데 벌금 내고 끝내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신호위반 사고인지 아니면 해봅시다. 같은 마음이면 한번 오세요. 그런데 오늘 오셨어요. 저한테 소송 맡기기 위해서. 저게 지금은 운전자분이 전부 다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제가 5천만 원 받겠어요? 간단한 사건인데 뭐 한 1,000만 원 정도? 예. 상징적이니까 글쎄 이 정도면 1,000만 원? 변호사님 더 받으세요. 2천만 원 드릴게요. 뭐 그럼 못 이기는 척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이거 갖고 5천만 원 다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따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 오셨어요. 약 30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 내용. 다행히 상담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개인 인적사항,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 내가 오픈시켜도 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직접 상담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오랜만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요 불박차 운전자하고 매형하고 같이 오셨는데요. 매형이 저한테 뭘 물어보길래 제가 답변한 거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조금 약간 짜증 섞인 얘기를 했는데 한 변호사 상담하면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럴까봐 이거 오픈 안 할까? 근데 재미있어요. 제가 상담할 때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네, 어서오세요. 네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 안 되네요? 네. 제가 운전자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보험이 아니었어요. 아니, 여기에 DB 11월이라고 해서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는 TV라이트 보험 2022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거든. 초기 대응 플랜 되거든. 네. 그럼 이건 안 되잖아. 이건 기소돼야 되잖아. 근데 이거 검사가 약식 기소할 텐데, 그럼 이거 못 도와줘요. 어차피 벌금 내느냐, 아니면 본인이 다투느냐. 운전자 보험이 내가 만든 그 보험이면은 네. 어차피 돈이 나오니까 그걸로 무죄를 한번 다퉈보자. 이게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냐 아니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조금 여기서 내가 여기 멈추지 못하고 여기 멈춰 있었다. 네. 여기 정전 지나갔고, 그리고 사람도 건너가고 오토바이 여기 들어와 있었다. 네. 근데 내가 쿵쳤다. 이거는 신호위반 아니거든? 이미 여기 지나갔기 때문에. 네. 그걸 다퉈보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못 다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벌금 내고 끝내느냐, 아니면 본인이 혼자 정식재판 청구해서 다퉈보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 처음 병원에 간 게 제주도 갔다 와서 갔어요? 네, 12일날 병원 가서 진단서 하고. 진단서 받은 게 그날 처음이라는 거지? 네. 이게 중요해서. 네. 그러면 사고가 9월 3일 사고인데 제주도는 언제 갔대요? 제주도는 6일날 이제 저희 보험사 대물 접수자가 전화를 하니까 그때 6일날 이미 제주도에 가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누구랑 갔었대요? 누구랑 간 거? 잘 모르고? 모르겠고요. 네. 며칠 있다 갔대요? 일요일까지 있는다고 했었어요. 주말까지. 네. 9월 6일이 수요일인데 수, 목, 금, 토, 일. 네. 그리고 월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월, 화. 9월 12일 날이 화요일이거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9월 3일 날 사고인데 제주도 가서 다친 거지. 어떻게 알아? 그죠? 네, 저. 아니, 아프면은 9일 동안 병원에 안 갈 정도면 안 아픈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니, 이 상식적으로. 그 우리 보험사하고 다투라고 그러세요. 우선 그 오토바이 망가진 것도 가서 오토바이 보고 어디가 이미 고쳤어요? 오토바이를? 예, 이미 수리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치기 전에 흔적을 보자 그래야지. 그래서 그게 합당한지, 거기 바가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지 아는 센터에 가고, 야, 너 요번 참에 내 거 갖고서 너 좀 소득 좀 올려, 수입 좀 올려. 그랬는지 그거 모르잖아. 여기는 누가 처남에 누가 예, 처남이고 제가. 대형이네. 네. 근데 얼굴 닮았어요. 아, 둘이? 그래요? 응? 몇 살? 전 33입니다. 33. 네. 그 두 가지가 포인트잖아. 네. 저게 250만 원이 진짜 수리비가 나올지, 단차가 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무릎에 떨어지는 것 같아. 또 북한이 아니라 수로. 그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는지, 그냥 이렇게 해서 툭툭 털면 될 정도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넘어지면서 자동차는 있었으면 자동차도 까지고 그러면 수리해달라고 그러면 도색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좀 살짝 힘들고 이렇게 세우고 툭 털면 되는 거 아닌가? 저게 과연 그 정의롭냐 이거지. 내가 볼 땐 안 정의롭다는 거야. 그리고 다친 것도 대인 접수 무조건 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과연 저게 그때 다친 건지, 응? 그렇죠. 어디 진단이 뭐래? 어디 다쳤대요? 그건 안 알려주시던데요. 해봤자 뭐 허리나 이런 데겠지. 응? 허리 이렇게 되잖아. 그럼 허리 다칠 수는 있어. 네. 근데 9일 동안 괜찮았는데, 네. 그럼 9일 동안 저 참았다? 네. 제주도 가서도 물론 제주도 가서 아픈데도 아우 이러고 걸어 다닐 수도 있지. 응? 근데 보통 아프면은 그 다음 날은 좀 바빠서 못 가도 그 다음 날쯤 가거든. 그렇죠. 이 사람이 3일날 사고했으면 4일날, 그럼 5일은 제주도 가려고 그러면 나 제주도 가야 되니까 약 좀 줘주세요. 진통제 좀 줘주세요. 보통 그 정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네. 이상하죠. 그걸 다투라고. 저희가 궁금한 게 두 가지 형사 사건 외에 두 가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대인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사고 나자마자 보험사랑 통화를 했는데 예. 보험사 측에서 이제 처남한테 추천을 해주기를 이거는 대인 접수 안 해줘도 될 것 같다 예. 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당연하지. 근데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직접 청구는 경찰에 접수하면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치료비는 일단 대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거 없으면. 그래서 저희는 보험사한테 처음에 얘기한 게 어차피 직접 청구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인이 접수가 되는 거면
처음부터 대인 대물을 다 해줬으면 이 사람이 경찰서에 안 갔을 거고 그럼 벌금까지 나온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그건 보험사직이 잘못한 게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걸 보험사직한테 잘못했던 거는 이쪽이 잘못이지. 보험사직원은 이 정도 갖고는 대인 접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거 도와주려고 한 거지. 상대가 이상한 거지. 잘 하신 거고 그럼 잘했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이 9일 동안 안 아파서 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아프다고 그건 이미 설명했죠 아까? 네. 이미 한번 다 얘기해줬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보험사에다가 강하게 주장하든지는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보험사 지금 잘못 없다. 두 번째 내가 이미 설명했고. 다 됐죠? 기왕 온 것도 궁금한 질문해보세요. 대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게 너무 많이 청구를 해서 이것도 보험사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이걸 확실히 확인하는지가 좀 그건 보험사 지금 담당자를 갖다가 가서 확인해야지. 이 보험사 직원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가서 그렇게 했냐고 확인해야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내가 오늘 하나 다 이 옷 입으세요. 그런데 지금 옷은 여기서 해갖고 단추는 여기서 잠그고 자꾸 올리고 이거까지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나는 오토바이를 몰라요. 모르지만 오토바이 넘어졌다 보통 이렇게 세우더라고. 물론 바람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발받침 제대로 안 해놓으면. 네. 응? 네. 그럼 또 이렇게 세우고 가. 그래서 살짝 좀 이렇게 이렇게 까지는 것도 있겠지. 그럼 그 까지는 정도, 그것도 나는 까지는 거 싫어. 그런 거 난 수리할 거야. 근데 저렇게 많이 수리가 필요하겠냐 이거지. 그러면 바닥에 대이는 부분이 있고 안 대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 견적 내용 보면은 안 대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 다투라는 거죠. 응? 여기 봐봐. 견적세 보면 알루미늄 탑박스. 알루미늄 탑박스가 저게 저거 아닌가? 물건 네. 실는 거? 네. 아니 그거 좀 긁혔다고 해갖고 다 바꿀 필요가 있네 이거지. 그리고 그게 정의롭겠느냐? 난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쾅이 아니라 살짝 스르륵.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다투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다만 거기다가 대인 접수는 미리 해놓고 제주도 갔다 와서 진단은 나중에 발급받는다. 난 이게 궁금했던 거야.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병원을 처음 간 게 9일 있다 갔다 그러면 그것도 좀 그동안에는 어떻게 견뎠을까? 응? 그리고 끙끙끙끙 앓다가 나중에 제주도 갔다 오면 그 다음날도 갈 수 있었는데 왜 또 이틀 있다 갔을까? 나는 단지 내가 궁금한 걸 얘기하는 것일 뿐이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네. 그리고 운전자 보면 옛날 그 헛방이야. 저 돈 헛돈 버리는 거야. 네.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냥 드러나야지. 운전을 자주 하니까 드러났는데 그동안 이제 모르고 살다가 이번 사고로 이제 다시 깨달았어요. 예. 저건 그래 변호사님도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네. 예. 나 선임 못해요. 만약에 변호사가 필요하더라도. 지금 다행히 내가 개인적인 인적 사항 같은 얘기 하나도 안 했어, 그죠? 우리 내가 이름도 안 물어봤고. 네. 이 사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이 오토바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오토바이 얼마래요, 새 거? 호르자라고 하는데요. 한 800만 원 정도 한 거고. 와, 800만 원. 오, 이렇게 생긴 게. 예. 새 거가 한 800만 원 정도. 스쿠터 비스쿠터가 좀 싼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이게 저희 국산 게 아니고 또. 혼다라고 써있던데. 네. 그래서 이게 옆으로 쓰러지면서 이쪽으로 쓰러진 거지,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네. 아까 저희 네. 이쪽으로 쓰러졌잖아요. 수리비가 255만 원. 자, 바로 이 영상. 여기서 멈췄다가 나는 정선 잘 지켰는데 그런데 다른 차가 오토바이가 한 대 앞으로 들어올 거고 이렇게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좀 움직이니까 가는구나 그러고 신호 안 보고 같이 나도 슬 가다가 여기서
콩.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옆으로 지금 요거 이 옆으로 쓰러질 때 이 변호사 저 몇 센티에서 넘어지는 것 같아? 자, 오토바이가 마지막에 손을 놓을 때 앞으로는 신호 보고 가세요. 내 눈으로 이때 살짝 그리고 자, 잡고 있다가 이때 어디 마지막에 손을 잡고 있었던 게 그래서 손을 이때 다 잡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게 무릎 쪽이야, 요쪽이. 요쪽이 무릎이 바닥, 저쪽은 이거보다 낮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니, 봐봐,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그래서 이 높이가, 무릎이 보통 우리가 키 큰 사람은 크겠지만, 한, 무릎보다 지금 밑일 것 같아, 저쪽은. 그게 50cm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밑인지 모르면, 오토바이 이렇게 기울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세게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낙차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지. 그럼 저 정도로 250만 원이다? 아, 저 뭐 새 오토바이가 800만 원이 비싼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출발한 거지. 그죠? 근데 처음에 방송할 때 거기서 출발했잖아. 네. 근데 오다 대인 접수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근데 대인 접수도 이게 이 제주도 놀러 갔다 온 것도 그 우연히 우리 대물 담당자가 전화했더니 지금 어디세요? 지금 저 제주도인데요. 다음에 올라가세요. 말씀드린 뭐 이래 된 모양이지, 그지? 그래서 우연히 그럼 언제 오세요? 일요일에 올라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야. 네네. 그래서 난 제주도를 어떻게 알게 됐나 그랬는데 제주도 놀러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도 그것도 모르죠, 그죠? 응? 제주도 아예 갔어. 그러면 제주도를 9월 6일 날 수요일 날 갔어. 이거 저 9월 3일이야. 네. 9월 3일 일요일 날 저녁 때요. 그죠? 그리고 4, 5, 6일 6일 날 제주도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까지 있으니까 6, 7, 8, 9, 10 뭐 이날 뭐 몇 시에 올라오는지 몰라. 근데 11일 월요일이야. 그 다음에 12일 날 병원에 처음 갔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네.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험사에다가 그 부분을 잘 검토하라고 그러세요. 보험사 직원이 제대로 좀 어때요? 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요? 보험사 분은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다. 똥 밟을 때라도 똥을 밟았어도 한 번 씩 그저 풀에다 씩 하면 깨끗해지는 똥이 있고, 아니, 똥 밟은 것도 똥도 저 종류가 많지. 그 똥 밟았으니까 그냥 똥 닦고 그냥 끝내라는 거야? 근데 이런 사건이 아니, 자 대물 담당자, 대인 담당자 둘이죠. 네. 둘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해줘야 된다 그래요? 이런 사건이 참 많은데 참 많은데도 그 보면서 이걸 그대로 해줘야 된다? 예. 왜 어쩔 수 없다. 이미 아니, 가해자처럼. 이미 가해자가 네.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정해져 있고 경찰에 신고돼 있고 경찰에서 100% 가해자이고 당신은 어차피 벌금 내야 되고 어차피 다 해줘야 된다.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해서 직접 청구 들어왔으니까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해주긴 해주지. 근데 과연 이게 이 사고 때문에 아픈 거냐? 그걸 따져봐야지. 제주도 가서 어디를 다쳤는지도 좀 확인해보고 저때 탁 하면은 다칠 수는 있어. 가만히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요때는 생각해봐. 아프면 그 다음날 갔어요. 제주도 가려고 그러면 약 정하고 가야지. 저 아픈데 보통 그렇게 하거든. 그렇죠. 그 제주도에서 6, 7, 8, 9, 10 5일 동안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고 대물 담당자한테 들어서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맞다면 그리고 병원에 처음 간 것도 9월 10일이라는 것이 우리 대인 담당자한테 들었다는 거죠. 그게 맞다면 이상하다는 거지. 근데 어쩌면은 9월 5일 날 병원에 갔다가 그때는 그냥 치료만 받고 약만 받아서 그런데 대인 접수를 9월 10일 날 진단서 받아 그때 했을 수도 있어. 그지? 그건 확인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네. 이상하잖아. 그걸 대인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지. 어? 자, 병원은 처음 간 게 언제입니까? 그럼 그전에는 그러면 어디 요새 진통제 뭐가 좋아? 탁센이 좋아? 뭐가 좋아? 응?
뭐 있잖아, 진통제 맥 있잖아. 네, 네. 그럼 아파서 뭐 소염 진통제를 갖다 병원에 그걸 내놓으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죠. 아까 그 얘기 나한테 물어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지? 이상하죠. 네. 근데 그 얘기 내가 이미 더 앞에 했잖아. 네. 했던 얘기 또 하니까 내가 딱 자르잖아. 네. 네. 보험사 직원이 이럴 때 잘해야 돼요. 근데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야. 영원히. 제주도 가서 거기서 무슨 뭐 스포츠 하다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다쳐놓고 지난번에 나 그 오토바이 살짝 받쳤지. 너도 덮어씌워.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걸 우리 보험사가 내 마음같이 해줘야지. 자, 우리 보험사 어딘지 밝혀봅시다. 어디에요? 저희 보험사요? 그 DB. DB. 네. DB가 이렇게 한답니다. 나랑 친한 DB가? DB 나랑 친하잖아. 항상. 네. DB 나랑 나 DB 임원들하고 자주 만나거든? 만나서 이게 아이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보상 담당 거기에 상무님도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안부 전화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DB가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분 말씀 들으면은, 실장 DB가 열심히 안 하는 거 같네? 어떻게 생각해? 이거 고쳐야 되지? 최소한 내가 얘기한 거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중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더라도 확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저건 저 정도 해줘야 돼. 한 3, 4일 만에 병원 갔으면 그건 수긍이 갈 수 있어요. 바빠서 그날따라 밀리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을 대물도 다 해줘야 되고 대인도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DB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지. 본인 같은 그렇게 하겠죠. 나를 대신하는 거잖아, DB가. 그렇죠. 네. 이 사건을 만약에 신호위반 사고냐 아니냐, 신호위반 때문이냐 아니냐를 좀 다투고 싶다. 그래서 나를 선임했으면 본인이 해야 될 얘기를 본인이 잘못하니까 내가 대신하는 거란 말이야. 물론 법정에 내가 안 가고 우리 이 변호사가 가겠지만은. 그리고 포인트를, 그러면 이 민사는 보험사, 자동차 보험 민사예요. 그 자동차 보험사가 나를 대신해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야. 내 대리인이야. 근데 내 대리인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나보다 더 푸르니까 나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DB 내년에 갈아타고 싶을걸? 솔직히 얘기해봐요. 지금 이대로라면. 그렇죠. 네. 그지? 네. 그건 DB 갈아타야 돼. 나를 위해서 안 하잖아. 요 방송 DB에서 좀 보게 합시다.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라 이 상담한 거. 오픈하면 되잖아, 지금 상담한 거 그대로. 내가 앞에 누구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매형 천안만 얘기했어.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 요거 오픈해갖고, 자, DB 임직원분들 이 방송 보시면 이분 말씀대로 하면 DB에 문제가 있습니다. DB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보험사는 그렇더라도 DB는 나랑 친한데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언제까지 똥 밟은 걸로 그냥 끝날 겁니까? 그리고 그 형사는 내가 못 도와줘요. 네. 이걸 가서 검사한테 그래봐요. 그러면 검사님, 저요 이거 무죄 다투고 싶으니까요. 이 운전자 보면서 변호사 선임이가 정식 기소돼야 나온대요. 정식 기소되면 저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저 이거 무죄 다툼 해달라고 좀 맡기게 저 기소해주세요. 그럼 검사가 기소해줄까요? 아니요. 안 해줘. 네. 2주진 다니는데 무슨 기소를 해줘. 그게 약식 기소야. 약식 기소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몇 년도에 가입했어요?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20년도 같은데? 2020년이지. 2020년에 가입한 거는 내가 약식 명령에 내가 정식재판 청구한 거는 안 돼. 판사가 이걸 갖다가 벌금이나 끝내? 이건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지. 그 판사가 통상해부한 거까지만 돼. 그 이전에는 정식 기소만 됐어요. 그러다 판사가 통상해부한 것까지 됐어요. 그러다 2021년도부터는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고까지 돼. 지금 거는 경찰 단계부터 돼. 근데 옛날 보면은 구석기 시대,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러면 그 중에 끝에 두 번째 신석기 시대 거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지금 도움 하나도 못 받잖아. 그래서 이 사고가
경찰도 내가 경찰관들한테 교통조사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정지선 넘었잖아요. 정지선 안 넘어서 사고 안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이 100%더라고 내 주변 분들이.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이게 신호위반 때문이냐. 그 차도 나보다 먼저 그 앞에 누가 있었는데 그 차가 거기 안 들어있으면 사고 안 났잖아. 그 오토바이가. 그래서 내가 신호위반해서 정상적인 차는 빵. 또는 내가 신호야 둘 다 신호야 빵. 이건 맞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신호위반 때문이라고 보기는 내가 조금만 정선 넘어가 있었으면 그러면 이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인데 만약에 내가 그 꼬리 물기 들어갔다 중간에 멈춰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걸 한번 다퉈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어요. 내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라서 그래서 나랑은 오늘 같이 우리 가까운 데서 차 한 잔 같이 한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 DB 혼낸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더 궁금한가? 사실상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앞으로 가는데 이게 덜컹한 소리가 나요. 근데 그날 제가 좀 짐을 많이 실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체육 선생님이거든요. 유치원 아이들 체육 선생님인데 그날 진짜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앞에 제 차에 있는 짐이 덜커럭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사실 저는 받은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내 짐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느낌 받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받은 느낌이 안 났는데 그래서 제가 부딪혔네. 여기 뭐 부딪혔잖아. 그래요? 아니 자 봐봐. 만약에 부딪히지 않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보험 사기지. 그리고 저 정말 미세하게 자 봅시다. 봅시다. 와서 진짜 좀 그런 의심이 갈 만도 하다. 그래서 닿은 느낌이 안 났거든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변호사 내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오토바이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동차는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 3m 정도 뒤에 있어. 기본적으로 짧아도 2m고 이 보넷이 낮은 스타렉스 같은 거는 한 2m야. 카니발도 한 2.2m 정도 돼. 블랙박스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승용차는 3m 내지 어떤 거는 4m까지 돼. 이게 차종이 뭐죠? 이건 BMW. BMW. 저 SUV 아니면 승용차? 승용차. 승용차면 요거보다 지금 내가 뒤에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오토바이가 앞으로 안 밀렸지? 중요한 거는 난 받은 걸 조절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내 짐 소리다 이거지. 네. 내 짐이 쏠리는 소리. 자 그럼 오토바이가 어디 있어? 이 오토바이? 요 가운데 있지? 요 라인 가운데 있어. 내 차는 나도 여기까지 가 있지 그지? 나중에 보면 그러면 오토바이 앞으로 밀려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그 자리에 있지 그지? 근데 나는 어디야? 요 횡단보도 요 선에 있지? 횡단보도 요 선에 있으면 나는 실질적으로 어디쯤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여기 좀 더 가야지 오토바이가. 나 여기쯤에 서 있을 수 있어. 여기나 여기. 그럼 오토바이를 안 닿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뒤에서 뭐 확 하니까 오토바이가 그때 뒤로 돌아보면 그러면서 넘어졌을 수도 있겠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CCTV 확인해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CCTV를 봤어요. 경찰 조사관 봤는데 그게 CCTV가 너무 오래됐고 지금 요 화면보다 더 안 좋습니다. 가서 봤는데. 그래서 부딪혔는지 안 보여요? 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실험해야지. 이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이었으면 지금 얘기하고 내가 이제 공학 실험하지. 여기서 자 그럼 내 차가 여기 있을 때 지금 내 블랙박스 떼지 않고 그대로죠. 네. 그지? 그럼 그대로 여기랑 똑같은 데 하면 내 차가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럼 안 부딪히잖아. 그리고 이 오토바이랑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이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좀 부딪혔으면 이거보다 더 가까워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오토바이가 그렇네. 그러면 부딪히지 않았는데 물론 놀래서 내리다 그랬다. 그것도 인과비 인정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부딪히지 않았다 그러면 병원에 간 거는 그거는 완전히 가짜지. 근데 내가 그걸 못 도와줘.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라서.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다 또 보세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저거 어렵지 않아. 그 10월 5일인가
아니 10월 12일인가 10월 19일인가 JTBC 한분리에서 요거 실험하거든. 네. 내 블랙박스 보이는 거 내 차는 뒤에 있다는 거. 네. 요거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렵지 않고 이 블랙박스 화면으로 봤을 때 그때 여기다 라인을 하나 거. 저 사람들 없는데 근데 가서 아니면 주차장 빈데 가서 그 주차장 라인 끝에 여기 블랙박스 보니까 이거랑 똑같이 보이겠다. 또 보면서요. 네. 그리고 내려서 봐봐. 그러면 몇 미터인지. 그게 3m다. 그게 3m면 요 3m 뒤로 까는. 요거보다 요즘 라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보다 3m 뒤를 가는 거야. 내 차는 3m. 그러면 3m 뒤면은 오토바이가 여기 있었어. 그럼 오토바이는 중간 정도 돼. 요거 하나가 이게 한 4.4m 정도 하면 될 거야. 그럼 요 오토바이 2m 있다. 나는 3m다. 그럼 1m 뒤잖아. 네.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저 경찰에서 검찰을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넘겼어요. 넘겼어요? 네. 검사한테 이걸 주장해, 써서 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수사해달라고. 요새는 재수사라고 안 그러지? 아, 네, 고맙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라고 그러지? 네. 보안 수사 요구해달라고. 오늘 잘 오셨다. 나 이 생각도 못했어. 저 진짜 안 당한 줄 알았는데. 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과 실제 자동차는 약 3m 전의 거리가 있어요. 저는 본인이 실험할 때 누군가 옆에서 이 스마트폰 찍어서 그걸 갖다가 검사한테 써서 내라고 담당 검사한테. 네. 근데 본인이 그런 거 하려면 좀 복잡하고 이제 머리 아플 거야. 그래서 초기 대응 플랜이 필요한 걸 이제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번에 다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나한테 지금 상담받은 거 돈으로 치면 얼마짜리 될까? 그 누구도 얘기 못 해줄 걸 내가 본인의 그 답답한 걸 내가 지금 아주 이론적으로 풀어줬잖아. 그 운전자 보면서 1,000만 원 나오는데 그 이상의 가치는 되겠죠? 네. 돈 주고 살 수 없는 오늘 나랑 상담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좋은 결과, 최종적인 결과 좀 알려주시고. 네. 그래, 이거 끝내고 나랑 사진 하나 찍고 가세요. 네. 평소에 나 좋아해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한블리 네. 챙겨보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요거 내가 오픈할게요. 응? 나 바로 저기 오픈해서 DB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옛날 거는 참 도움이 별로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못 본 걸 또 얘기해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 이건 다른 분들에게 도움 될 거예요. 네. 자, DB 잘합시다. 이분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잘합시다. 하는 거 보고 결정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 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